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로서 산다는 건 행복하면서도 힘든 일이네요. 60년 인생, 아직도 세상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더더욱요. 안녕하세요. 한창 예쁠 나이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산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남매를 키우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 후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집과 그리 멀지 않았는데 아들은 자취를 꼭 해보고 싶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별의별 일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엄마, 저 한 번만 믿어줘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아들의 하소연이자 의지였죠. 이때는 몰랐죠. 이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요. 그렇게 자취를 하며 생활력도 길러보고 싶다 하고 독립된 공간을 얻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도 얘기를 하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이왕의 첫 독립인 만큼 물신양면 도와주자 싶어 신축 빌라를 전세로 얻어줬어요. 필요한 살림살이나 가전가구들도 깔끔한 걸로 채워줬고요. 막상 빨래나 잘하고 사려나 싶었는데 청소도 깨끗하게 잘하고 음식도 제법 인터넷 찾아보며 만들어 먹더라고요. 걱정과 달리 잘 적응하는 아들을 보며 다행이다 싶고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하자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평소 아침잠도 없는 애가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그날 저희 부부랑 둘째랑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포장을 해서 아들이 자취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길래 혹시 어디가 아픈가 싶어 걱정이 되었죠. 남편은 차에 있겠다 하길래 저와 둘째 딸만 같이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분명 인기척은 들린 것 같은데 한참 기다려도 문을 안 열더군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차마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애가 민망한 차림으로 소리를 지르며 방에 들어가 숨더라고요. 아들 또한 차림새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걔네들 또한 많이 놀랬는지 제 눈치만 보며 서 있었죠. 우선 딸은 차에 가 있으라고 내려보내고 아들과 밖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 정말 이러려고 자취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니? 아니, 자취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애를 집에까지 데려와서 이런 짓을 해. 네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미안해, 엄마. 대학 동기인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렇게 돼버렸어. 한 번만 좀 그냥 넘어가 주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포장해온 음식만 전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놀라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니 깔깔거리며 오히려 웃더라고요. 엄마, 오빠 표정 봤어? 아까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하는 건데 아깝다 진짜. 우리 오빠도 남자이긴 남자인가 보네. 그 후로 아들은 그 여자애랑 만남을 시작했는지 주말에도 항상 바쁜 듯 보였습니다. 잘 만나고 있나 보구나 싶어 그날 일에 대해 더 이상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아들이 먼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저번 일로 첫인상이 그닥 좋지 않을 텐데 만나보면 참 착하고 좋은 애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주말로 괜찮은 식당을 예약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절 보자마자 저번에는 죄송했었다고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경황이 없어 인사도 못하고 사과도 못했다며 먼저 얘기를 꺼내길래 저 역시 웃으며 몇 마디 얘기를 나눴네요. 아들 말대로 싹싹하고 잘 웃는 게 괜찮구나 싶었죠. 들어보니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말로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닐 만큼 공부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뒤에 아들도 모처럼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길래 같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 여자친구 어땠어? 진짜 괜찮지? 요즘에 저렇게 술, 담배 안 하고 싹싹한 며느리 없어.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며느리는 무슨.
둘만 좋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쁘게 잘 만나봐. 그날 밤에 남편과 누워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참 기분 묘하다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역시도 싹싹한 그 아이가 참 마음에 든다며 좋게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아들은 종종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하며 자주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다인이가 임신을 했어. 조심한다고 진짜 조심했는데 우리도 며칠 전에 알았어. 엄마, 아빠, 나 다인이랑 결혼해서 이 아이 꼭 낳고 싶어.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에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냐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그날 딸이 마침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길래 망정이지 집안은 쑥대밭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운다고 그러냐? 너 기껏해야 직장 다닌 지 1년도 안 됐다. 충분한 상황이 돼도 힘든 게 자식 키우는 일인데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남편 말에 아들은 남편 다리를 붙잡고 울며 거의 애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아들과 얘기를 나눴고 결국 아들 여자친구 엄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약속을 잡고 만나보니 딸이 엄마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대화를 나눠보니 성품도 좋은 분이구나 싶었죠. 들어보니 여자 쪽에서도 아이를 낳길 원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서 잘 살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양가 모두 허락을 하고 급한 대로 예식 날짜를 서둘러 잡았어요. 사돈댁은 형편이 많이 안 좋았고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하실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혼집으로 리모델링 새로 한 아파트를 구해주고 혼수까지 마련을 해줬어요. 어차피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둘만 잘 살면 됐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2달 정신이 없긴 했어도 무사히 식을 치르고 저도 며느리를 얻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임신을 한 후로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게 이유였죠. 저 역시 2번이나 임신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아들 혼자 벌어 감당이 될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오죽 힘들까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 종종 장을 봐주기도 하고 먹고 싶다는 과일이 있으면 사다 주기도 했어요. 신혼집이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나름 둘이서 예쁘게 잘 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 부침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지훈이가 해준 건 별로 맛이 없어서요. 어머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얘 새벽 2시에 부침개를 내달라고? 몇 시간 있다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해줄게. 지금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제 말에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고 다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운 지 10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잠깐 와서 부침개만 얼른 해주고 가면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인이 지금 울고 난리가 났어. 엄마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제발 부탁 좀 할게. 그 새벽에 애들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고 참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네요. 결국 옷을 갈아입고 그 새벽에 냉장고에서 재료를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정확히 새벽 3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시간에 며느리 먹고 싶다는 파전이랑 김치전을 부쳐서 줬습니다. 그런데 기껏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만들어줬더니 김치 냄새가 역해서 파전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릇에 파전만 챙겨 냄새를 피해 방으로 쏙 들어가는데 참 얄밉게 보였네요. 아들은 또 그 소리에 부랴부랴 김치를 다시 치우고 만들어준 김치전은 급하게 봉투에 쑤셔 담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김치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합니다만 새벽 3시에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고 참 마음이 안 좋기는 했어요. 에휴,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화도 아니고 안타까움만 들었습니다. 결국 김치전이 담긴 봉지는 제가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이미 다 깨버렸고
그 새벽에 혼자 소파에 앉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약속 있다고 새벽같이 나가고 남편도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혼자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오랜만에 마사지 좀 받아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며칠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사지를 받으니 몸이 한결 시원하고 풀려서 살 것만 같았네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새벽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잠은 좀 잤어? 덕분에 다행히 맛있게 먹고 잘 잤어. 내가 살면서 부침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고마워, 엄마.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새벽에 어떻게 부침개 부쳐주러 오라고 날 부르니? 몇 시간만 참고 아침에 해준다니까 울고 풀고. 아무튼 새벽에는 좀 피해주면 좋겠다. 그 뒤로 새벽에 뭘 먹고 싶다며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픈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갑갑해지는데 막막했습니다. 어느 주말 간만에 남편이랑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아들이 혼자 집에 왔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안 좋고 혹시 싸웠나 싶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미안한데 이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면목 없는데 한 번만 좀 도와줘. 손 안 벌리고 살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니, 뭘 그렇게 썼길래 그래. 얼마나 모자라길래 그렇게 죄 지은 놈처럼 굴어. 말없이 아들은 주머니에서 카드 내역서를 꺼내 저와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네요. 카드 내역서에는 6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고 대체 어디에 이 큰 돈을 썼는지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다지 무력이 많은 애는 아니었는데 내역을 보니 백화점이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너 제정신이냐? 아니 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백화점에서 이 큰 돈을 척척 잘도 썼네.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샀길래 그러냐? 애들 아빠가 웬만해서는 애들한테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날 화를 내며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인이가 임신한으로 살도 많이 찌고 우울하다고 해서 가방이라도 사달라고 하길래 몇 번 사줬어. 발도 자주 붓는다고 해서 신발도 몇 켤레 사줬고. 아니, 니들이 지금 그럴 형편이니?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을 그렇게 사재껴? 그래서 대체 얼마가 모자라는데? 보아하니 지훈이 네 월급으로 그동안 택도 없었겠다. 500만 원. 아, 엄마 아빠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럴 일 없게 정신 차리고 살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능력도 없는 놈이 애부터 가져서 생긴 일이지 뭐. 저나 애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에 카드값 연체되게 생겼다는데 참 그 상황에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날 결국 아들은 남편에게 한참 동안 호되게 욕을 먹었고 어쩌겠나요. 자식이 당장 돈 500만 원이 없어 신용에 문제될 상황인데 도와줄 수밖에요. 그 자리에서 아들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앞으로 돈 관리 제대로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며느리 불러다 같이 앉혀놓고 잔소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만 믿고 애까지 가졌는데 참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남편과 저는 참 앞으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당장 몇 달 후면 애 태어날 텐데 저 씀씀이로는 머지않아 파산할 것 같았으니까요. 한동안은 아들에게만 따로 연락을 해서 저축 좀 하라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주 지나서 시어머니 기일 하루 전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차피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는 집안이라 와서 밥만 먹고 가면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밥 시간 전에 와서 같이 돕겠다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와서 돕겠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쉬라고 할 저희지만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네요. 그런데 웬걸 다음날 점심 먹고 오겠다던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던 대로 저랑 딸 둘이서 가족들 먹을 음식을 장만했어요. 남편이 꼭 시어머니 기일만 되면 왠지 우울해지는 게 보여서 저도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도 아들이랑 며느리는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따로 늦는다 연락도 없었고요. 분명 전날에 미리 얘기까지 했음에도 이러니 참 우리 집을 우습게 아는 건가 싶기도 했죠. 아들, 너 지금 어디니? 오늘 할머니 기일인 거 엄마가 분명 어제 다혜니한테 말을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뭐? 오늘 할머니 기일이야? 다혜니 아무 말 없던데? 우리 지금 외식하려고 밖에 나와 있는데 일단 끊어봐. 얼른 갈게.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괜히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들에게만 잔소리 몇 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며느리 하는 행동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면 한 소리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로 한 30분 지나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도착을 해서 왔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따로 전화까지 해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자는 거냐? 말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웬만해서는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다인이 너 어제 분명 통화할 때 네 입으로 일찍 오겠다고 해놓고 외식하러 나가는 건 무슨 경우니?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이고 어떤 말도 하질 못했죠. 되려 아들이 나서서 깜빡하고 그런 걸 테니 한번 이해해달라 수습을 하더군요. 제가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으면 말을 하면 될 텐데 입 꾹 닫고 아들 뒤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욱 상하더군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늦은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뒤 제가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딸은 평상시처럼 옆에서 절 도와 빈 그릇을 개수대에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밥만 먹고 일어나 당연한 듯이 거실 소파에 앉더라고요. 설거지를 시킬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치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색 않고 후식으로 먹을 과일을 꺼내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남편도 뭔가 좀 아니다 싶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가 음식 만들고 차리느라 고생했는데 그래도 과일 정도는 다행히 네가 좀 깎아봐야지 않겠어. 남편 말에 며느리는 정말 마지못해서 과도를 들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 들고 있는 게 어찌나 불안해 보이는지 결국 도중에 제가 깎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시집살이는 안 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요새 애들 말로 꼰대라고 하나요? 글쎄요. 이건 꼰대라기보단 예의나 인성의 문제 같았습니다. 너희들 밥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집에서 해서 먹고 있어? 아님 사 먹어? 힘들어서 사 먹더라도 간단한 요리 몇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서 있기가 불편해서요. 지훈이 퇴근해서 오면 같이 사 먹거나 배달시켜서 먹고 있어요. 저보다 오히려 지훈이가 요리나 살림은 훨씬 잘해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사 먹는데 카드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말이 차올랐지만 괜히 아들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 아주 잘 나와 있으니 한 번씩 해보라 하고는 말았네요. 그러다 시간이 늦어 그만 가보라고 하니 다음날 주말이라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아들이 쓰던 방에 이불 새로 깔아주고 잘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남편도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 쉽사리 잠이 안 왔습니다. 쟤들 저렇게 그냥 둬도 되나 몰라. 애 키우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걱정이네. 저번 카드값도 그렇고 돈이나 모아뒀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아무리 요즘 애들 사고방식이 우리 때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네. 당신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고 신경 꺼.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낚시 좀 하고 온다며 나갔고 딸은 친구 만나고 온다고 외출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아들이랑 며느리 역시 늦잠 좀 자는 것 같길래 전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침상을 다 차릴 때쯤 아들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먹게 이제 다혜니도 일어나라고 그래. 밥은 먹고 자야지. 아니야, 놔둬. 다혜니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보통 11시쯤 돼야 일어나. 우리 먼저 먹지 뭐. 그러라 하고 아들이랑 먼저 둘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할 말이 있는 듯 말을 빙빙 돌리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보라고 물어보니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장모님 댁 냉장고랑 세탁기가 오래돼서 고장이 났어. 장모님 생활비도 이달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서 말인데 이달만 좀 엄마가 도와주라. 카드값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 보내준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도 자식 결혼시키면 다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돈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모아둔 돈은 있냐면서요. 그때 눈이 부셔서 잘 수가 없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품만 하며 소파에 앉더군요. 참나, 내가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가,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어. 일어날 때도 됐다 그만. 이리 와서 아침이나 먹고 너희도 주말인데 준비해서 얼른 가라. 밥을 다 먹고 나서 치우려고 하는데 역시나 며느리는 방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다인아,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네 시댁이잖니. 내가 설거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놓고 다 먹으면 그릇 정도는 알아서 물에 담가주는 게 예의 아닐까? 어머님, 저 임산부잖아요. 몸도 무겁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이 집에 설거지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도 있고 지훈이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정말 열이 확 받으면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서 그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저만 귀한 줄 알고 제 아들이란 시댁은 도대체 뭘로 보는 건지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번부터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너희 어쩜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못 지키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다인아, 네가 돈 관리한다고 했지? 당장 3달 후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돈은 모아놨어? 명품 가방에 신발에 지금 상황에 꼭 그걸 사야 되니? 제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아들을 째려보더니 이내 뭐가 분한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안절부절하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는데 아구, 저걸 아들이라고 더욱 열불이 나더군요. 내가 뭐라 했다고 울기까지 하니. 너희 힘으로 아이 낳고 길러보겠다고 해서 집까지 얻어주고 가구며 가전까지 다 제일 좋은 것들로만 사줬다. 거기다 전달에 힘들다고 해서 돈도 보내줬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그제야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앞으로 잘 살겠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들은 덩달아 면목 없다며 앞으로는 잘하고 살겠다 말하고요. 주말 오전부터 이런 쓴소리하는 제 맘도 당연히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전날 잘 먹었던 반찬하고 국 좀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편은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우울한 제 기분 풀어준다고 애를 썼어요. 간만에 바람 쐬러 가자며 드라이브도 하고 잠시 산책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살면서 자식 문제로 이렇게 속 썩은 적 없었는데 다 커서 이러니 그것도 참 힘들더군요. 그 후로는 한동안 아들 내외를 볼 일도 없었고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다 딸 생일이 되어 아침에 생일상 차려 먹고 오후에는 선물이라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애한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사라고 하니까 지갑 하나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줄 거 좋은 걸로 사주고 나서 점심은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 생일이라고 챙겨주나 싶어 그러라고 했죠. 딸도 일부러 저녁에 오빠랑 세연이 보고 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 저녁 6시 지나니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어머님, 저 오늘 아기 태어나면 갈 조리원 보고 왔는데요. 하나뿐인 손주가 지낼 조리원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는 자꾸 병원 연계된 곳으로 가자는데
갑자기 무슨 조리원 얘기를 하니? 너희 오늘 지영이 생일이라 온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들이랑 며느리는 당황하며 오늘 누구 생일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생이 여럿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뭐가 그리들 바빠서 생일도 모르는지요. 결국 딸은 서운한 마음으로 친구들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섰고요. 저랑 남편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둘에게 앉아보라 했습니다. 지훈이랑 다인이 둘 다 잘 들어라. 너희들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게 부모냐. 오늘 너희가 갑자기 집에 오겠다 하길래 지영이 생일 챙기러 온 줄 알았다. 다짜고짜 조리원 비용 달라고? 남편 말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앞에서도 그러는데 저희 둘끼리 집에서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얼마 전에 사돈댁 냉장고랑 세탁기 바꿔드리고 뭐 용돈으로 모아둔 돈까지 꺼냈었다며? 물론 필요한 곳에는 써야지. 그런데 그때마다 수습은 왜 우리더러 하라는 거니? 그날 제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 돈 얘기를 꺼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얘기도 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 때문에 며느리에게만큼은 꼭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며느리는 그저 시댁이 편한 걸 넘어서서 쉽게만 보이나 봅니다. 다인이 너 시집 온 뒤로 내가 설거지 한 번이나 시킨 적 있었니?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싶었다.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적어도 본인 할 도리는 하고 나서 뭘 바래야 되지 않니? 어머님 저 시집 오고 임신까지 했잖아요. 남들은 며느리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명품 가방에 외제차에 척척 잘도 사준대요. 근데 고작 조리원 비용도 아까우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듣고 있는데 도통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애가 맞나 싶었네요. 더군다나 겪어볼수록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갈수록 뻔뻔하게 나오고요.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다음날 사부인을 만났습니다. 전화로 애들 문제 때문에 좀 뵙고 싶다 하니까 흔쾌히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 하셨죠. 근처 찻집에서 만나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안부 좀 묻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께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다인이 문제로 좀 뵙고 싶었어요. 그간 모든 게 제 아들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싶어 일절 잔소리 한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두 사람 모두 힘들어질 것 같아 어른들이 좀 나서야지 싶어서 말이죠. 저 혼자 키워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늘상 전 돈 벌러 밖에 나가 있고 애 혼자 집에 있으니 뭘 배웠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인데 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따끔히 야단치겠습니다. 다행히도 사부인과는 대화가 잘 통해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대청소도 좀 하며 기분 전환을 했어요. 남편도 퇴근길에 와인 한 병을 사왔길래 모처럼 오붓하게 한 잔씩 마셨죠. 자식 장가까지 보낸 마당에 이렇게 골치 아플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나이 들수록 배우자밖에 없다는 말이 와닿네요. 그날따라 술기운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가 넘어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모님 만났어?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다인이가 이혼을 하자고 그러냐고. 됐고 엄마가 당장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리고 해결해. 아들 이혼남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말해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엄마, 장모님한테 다인이 욕했다며 돈 좀 많이 썼다고. 말 몇 마디 실수 좀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인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너 생각하고 행동해. 네 마누라 말만 듣고 얘가 사람을 아주 잡아먹으려 든다? 나 말 실수한 것 없고 그냥 하소연 몇 마디 한 게 다야. 그게 이혼을 들먹일 만한 일이 되니? 오밤중에 정말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정도라니 참 제 며느리지만 사람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맞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대충 무슨 상황인지 듣더니 말없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한테도 빨리 옷 챙겨 입으라고 하더니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를 뭐하러 가냐고 당장 집으로 차 돌리라고 했는데 이미 남편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죠. 주차를 하고 곧바로 아들네 집 앞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아들이 문을 열더군요.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아주 난리가 나 있고 며느리는 안 보였습니다. 다인이 얘는 이 시간에 어딜 간 거냐? 그리고 너 임마,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려.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부모한테 지금 이게 알짓이냐고. 고 내 아빠까지 되는 놈이 말이야. 아들은 자기도 죽겠다며 이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말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진정이 좀 된 건지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다인이가 울면서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었어. 그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나랑 살기 싫다고. 엄마가 장모님 만나서 막말이란 막말은 다 했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애 낳아도 얼굴 볼 생각 말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 사부인 만나 한 얘기라고는 두 아이 잘 살 수 있게 대책 좀 세우자뿐인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결혼한 후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선 날 박는 대로 사부인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듣기로 하고 다음날 출근은 시켜야 하니 아들 집에서 나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기는커녕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남편은 우선 출근을 하고 전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결례인 줄 알지만 전화 드렸습니다. 애들 문제로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준비를 해서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며느리도 함께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돈어른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절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리에 앉아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사부인과 나눈 대화에 특별한 건 없었다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며 펄쩍 뛰고 난리가 나셨어요. 예, 다인이 너 어제 그냥 며칠 집에 와 있는다고 했잖니. 김서방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한 거야? 아니 잘못은 네가 해놓고 뭘 잘했다고 이혼을 들먹여. 얘가 아주 당장 용서 빌어라.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어머님,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만 하세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불러내고 그러세요?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그렇게 잘나셨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돈 몇 푼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됐고 저도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안 받아요. 아마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었으면 몇 대 쥐어 박아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겁니다. 사부인은 그 모습에 사과를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정작 며느리는 팔짱까지 끼고 절 당당하게 쳐다보며 서 있었죠.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어서 이혼까지 들먹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결혼식장도 호텔에서 안 해줬다고 창피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면서 며느리 쓰라고 돈도 척척 쥐어주고 임신하면 외제차도 사주고 하는데 자기는 대체 뭐냐고 합니다. 듣는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게 아니라 재벌집으로 시집을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 시집 오면서 해온 거 뭐 있니? 애까지 가진 며느리 집 얻어주고 혼수까지 최신형으로 돈 안 아끼고 다 해줬다. 그런데 고작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니? 외제차? 호텔? 아이고야.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이런 며느리 나도 됐다 싶어서 소원대로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아들 생각해서 그 말까지는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도무지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더군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온통 남들과 비교하고 분수에 맞지도 않게 돈 아주 욕심만 끝없이 부릴 뿐이었죠. 처음 봤을 때 싹싹하게 굴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절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막장이었죠.
죄송합니다, 사돈. 이게 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시부모한테 잘하며 살라고 수없이 당부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뱃속에 애도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날 사부인 앞에서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장판인가 싶었습니다. 네 와이프는 도통 말이 통하지를 않는 애더라. 끝까지 돈 얘기만 주구장창 해대고. 아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재 대체 어딨니? 난 너 보고 싶지 않다. 사부인은 계속 며느리를 대신해 사과를 하시고 아들 역시도 울고불고 이혼만은 안 된다 난리였어요. 그래서 우선 퇴근하고 처갓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를 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뱃속의 손주만 아니었어도 당장 끝내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애 때문에 쉽사리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 잘난 며느리는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듯 보였어요. 더 이상 자존심 상해 못 살겠다며 끝까지 이혼을 부득부득 요구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나오니 아들 역시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인지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애 태어나면 아기는 데려와서 키우겠다며 말이죠. 그 후로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애 줄 테니 위자료와 살던 집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유책 사유가 저희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당연히 거부했고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얼마 뒤면 애 낳을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에다가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 태어나기 전에 깔끔히 정리를 했으면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요구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위자료와 집은 물론이고 병원비와 자신이 원하는 조리원 비용 일체를 입금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출산은 전적으로 여자에게만 고통이 따르지 않냐며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달라고 합니다. 뱃속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애를 빌미로 돈만 요구하는 모습에 아들마저도 정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죠. 둘이 서로 좋다고 임신해서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돈으로 다 배상을 하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뱃속에서부터 이런 험한 꼴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쪽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첫 재판 기일이 잡혀 저희 부부와 아들이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만삭의 몸으로도 핏대까지 세워가며 제 아들에게 막말을 사정없이 퍼부어댔어요. 야, 김지은.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게 그렇게 억울했냐? 소송까지 하자고 할 만큼? 너만 안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뭐? 너 지금 뱃속에 있는 애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언제는 나 만나서 명품 백에 명품 신발에 호강한다고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아차, 너란 애는 돈밖에 모르지? 돈이면 다지? 남편이 나서서 그만두라라고 겨우 중재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부인은 면목 없다며 법정에 오지 않으신 상황이고 며느리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느리가 요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되려 양육권과 친권 모두 아들에게 손을 들어줬죠.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환경도 갖춰진 상황이고 아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친할머니인 제가 부양육자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이 깨진 원인은 일방적으로 며느리의 이혼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판사님께 뇌물이라도 바친 거냐고 되려 재판 결과를 모독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이미 재판 결과는 나왔고 출산 후 약속된 날짜에 아이만 데려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며느리의 기막힌 태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아들과 같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동안 지훈이가 그래도 애 아빠인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 뱃속에 우리 애가 곧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뭐? 넌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까지 한 게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아? 화해. 됐고, 애기 낳고 적어도 내 아기 낳는데 쓴 병원비 치료비는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마치 단순한 부부싸움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는 계속 아들 마음을 바꿔보려고 난리였습니다. 지훈아,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결혼까지 했는데 내 친구들이랑 내 처지가 너무 비교가 돼서 그랬어. 돈으로라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용서해줘, 지훈아. 그리고는 태도가 바뀌어서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던 애가 급하긴 하구나 싶었죠. 진심이 담긴 사과도 아니었고 단지 재결합해볼 생각에 안달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더 이상 아이와도 제 아들과도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아들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그대로 카페 안을 나갔어요. 저도 그냥 가려다가 사부인 생각을 하니 오죽 속이 상하실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라고 테이블 위에 현금 몇 장을 주고 나왔네요. 끝까지 서로 아껴주며 예쁘게 잘 살았으면 더없이 좋았을 것을 참 마음이 끝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주 뒤쯤 사부인을 통해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 결과가 이렇게 되어 참 피차 속상하네요. 무사히 출산했고 조리원 퇴소하는 날짜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애기 그냥 바로 데려가세요.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 거 자꾸 눈에만 밟히지. 예, 사돈. 그간 그래도 사돈처럼 좋은 분이랑 인연을 맺어 좋았었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가 한 행동만 떠올리면 잘 됐다 싶으면서도 아이 생각하면 그래도 엄마 얼굴 한두 번은 보여주자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1달도 안 되어서 며느리가 한밤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새 술을 마셨는지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아들 손주 품에 다 끼고 행복하세요? 전 어머님 때문에 제 가정 박살나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게 뭐예요? 애도 지훈이가 키우겠다. 전 그냥 새 출발해야죠. 그쵸? 됐고 제 통장으로 돈 좀 보내주세요. 산후 보약이라도 하나 쥐어 먹어야 저도 살죠. 너도 참 어지간히도 안 변하는구나. 지훈이가 이미 너한테 병원비랑 조리비용까지 넉넉히 보내준 걸로 아는데 차라리 애가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이혼하길 잘했다 싶다. 그만 끊자. 집에 몇십 년 만에 신생아가 오게 되니 한동안 정신이 없어 혼이 쏙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핏줄이 당긴다는 말처럼 어찌나 예쁜지 잠 못 자고 피곤해도 힘든 줄 모르겠네요. 아들은 앞으로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괜히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할 생각은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저나 남편도 굳이 재혼을 바라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었습니다. 꼭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어 넋두리를 늘어놓았죠. 어머님은 속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주무시죠? 전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이혼녀까지 된 마당에 애 생각나면 술이라도 사 먹고 마음 달래게 돈 좀 주시라고요. 그 정도도 못 줘요? 매번 전화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어머님 돈이었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하게 바꿔가며 늘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지 자식인데 보고 싶거나 그립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도 상상 이상으로 훨씬 최악이었네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 전화번호를 차단해두고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제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이가 만약 커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때는 만남을 고려해 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는 애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악연이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아고, 60이 다 되었는데 행복하면서도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